YTN 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최영진입니다. 주말 잘 보내셨는지요? 한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 오전입니다. 자, 오늘은 기쁜 소식으로 출발을 해볼 텐데요. 배우 윤여정이 우리나라 배우로는 최초로 영국 아카데미 시상식 여우조연상을 받았습니다. 온택트로 진행된 시상식에서 배우 윤여정 씨는 무척 고상한 척하는 것으로 알려진 영국인들에게 인정받아서 무척 특별한 기분이며 행복하다라고 재치 있는 소감을 남겼는데요. 이 농담이 미국과 영국에서 큰 화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배우 윤여정 씨 축하드리고요. 자, 오늘도 역시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이 고상한 척과 우아한 척 집어 던지고 여러분에게 필요한 생활 정보 여러분과 호흡하며 알차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부는 이슈 인터뷰 시간인데요. 그러기에는 조금 고상한 주제네요. 우리 기술로 만든 초음속 전투기의 시제기가 공개됐습니다. KF-21인데요. 어떤 전투기인지 알아보고요. 2부는 슬기로운 탐식 생활 시간입니다. 하루에 커피 얼마나 드시는지요? 오늘은 커피에 대한 모든 것 정상원 셰프와 탐식해 보겠습니다. YTN 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조금 전에 나왔던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을 여러 번 전해드렸던 그 부분 들을 때마다 제가 좀 민망합니다만, 자, 라디오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02로 시작되는 전화 받으시고 라디오 뭐 듣고 있냐 이런 질문 받으시면 YTN 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잘 듣고 있다고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1부는 생활 속 이슈들을 속속들이 들어보는 이슈 인터뷰 시간인데요. 나온다 하더니 드디어 나왔습니다. 자, 지난 금요일 우리 기술로 만든 최초의 국산 초음속 전투기 시제기가 공개됐습니다. KF-21인데요. 국방 기술력뿐만 아니라 수출이나 산업 등 경제적으로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자, 김대영 군사평론가 전화 연결해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개발 단계에서는 KF-X였고요. 시제기 공개가 되면서 함께 공개된 명칭이 KF-21 보라매인데 어떤 명칭으로 불러야 됩니까? 예, 출고식 행사를 했기 때문에 예. 이제는 KF-X라는 이름보다는 KF-21 보라매라는 이름을 써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잠시 이 KF-21 보라매에 대해 설명을 드리자면은 예. 이 KF-21의 21은 21세기 첨단 항공 우주군으로의 도약을 위한 중추 전력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요. 예. 또 한 가지로는 21세기 한반도를 수호할 국산 전투기라는 의미도 담겨져 있습니다. 이 밖에 보라매는 한 살이 채 안 된 새끼를 포획해 키운 사나운 내란 뜻과 함께 예. 아마 애청자 여러분들도 우리 공군하면 떠오르시는 게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이 보라매일 텐데요. 예. 그런 의미들을 총체적으로 이제 담고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는 저 보라매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게 사냥을 잘합니까? 예, 워낙 이 보라매란 이름은 예. 과거 옛날 우리 역사에서도 많이 볼 수 있었는데요. 특히 중국에서도 이 보라매 혹은 해동성이라 그러면은 다 아는 그런 우리나라의 어떻게 보면 고유의 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이게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우리가 흔히 전투기에는 F자가 앞에 붙잖아요. 예. 그러면 K는 한국 코리아라고 해서 KF 이렇게 붙여진 겁니까? 예, 맞습니다. 예. KF-21 앞에 붙은 K는 바로 우리나라를 뜻하는 코리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공개된 당일도 지상에서만 볼 수 있었는데 아직 이 전투기가 하늘은 못 납니까? 예, 저도 어서 하루빨리 이 하늘을 나는 모습을 보고 싶은데요. 예. 사실 이 출고식이라는 게 이 사람에 비유하자면은 예. 어떻게 보면 이제 엄마 뱃속에서 아기가 나온 날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예. 어떻게 보면 이제 처음 시작인 단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시제기가 일단 공개가 됐기 때문에 아마 올해부터 내년까지는 지상에서 각종 이제 시험을 실시하게 됩니다. 예. 엔진이라든지 아니면 이착륙과 관련된 그런 시험도 하고 또 항공기에는 수많은 또 전자장비가 탑재되기 때문에 예. 그런 전자장비와 관련된 시험을 마치고 아마 내년쯤에 이제 처음 비행을 할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좀 거슬러 올라가면 1920년 임시정부 시절에 비행장교를 처음으로 배출을 했고요. 그러면 그로부터 이제 100년 만에 광복군의 꿈이 좀 현실이 됐기 때문에 우리나라로서는 상당히 좀 의미 있는 그런 전투기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과거 임시정부 시절부터
어떻게 보면 임시정부 요인들이 이 항공력의 중요성을 미리 깨달으시고 그런 준비들을 해왔었는데 참 불행히도 당시 이제 나라가 없는 상황이었고 또한 경제적으로도 우리가 부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꿈을 이루지 못했는데요. 하지만 지금은 뭐 애청자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가 뭐 경제 대국이고 이제 기술력도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적절한 시기에 이런 국산 전투기를 개발한 것이 참 다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우리나라 뭐 기술력 보면은 자동차도 잘 만들고 뭐 스마트폰도 잘 만드는데 전투기는 이전까지 국내 제작 전투기가 없었던 겁니까? 그렇지는 않은데요. 뭐 80년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공호라고 알려진 전투기 뭐 이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때 이 미국에서 만들어진 F5 전투기를 국내에서 면허 생산하면서 어떻게 보면 처음으로 국내에서 전투기를 제작하기 시작했는데요. 이후에 뭐 KT-1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해외에도 수출이 많이 된 T-50 고등훈련기, 뭐 F-50 여러 종류의 항공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들 항공기들은 사실 전투기는 아니었고 또한 T-50 같은 경우에도 이게 한미가 공동으로 개발하다 보니 좀 여러 가지 제약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순수한 국산 전투기로 보자면은 이 KF-21 보라매가 처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이 보라매 전투기 같은 경우는 부품이 26만여 개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00% 다 국내 기술로 만들어진 겁니까? 뭐 100% 국내 기술로 만들어지면 참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이제 뭐 CJ 같은 경우에는 뭐 아직까지 좀 해외 부품 비율이 높고 양산에 들어가게 되면은 양산 1호 같은 경우에는 60% 이상 국내 기술로 이제 만들어질 예정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게 너무 이제 국산화에 집중하다 보면 어떻게 보면 이제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가야 되고 어떻게 보면 납세자인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낭비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사실 이 전투기 같은 경우에는 뭐 엔진, 기체 그리고 항공 전자 장비를 어떻게 잘 통합을 하냐가 굉장히 중요한 기술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사실 이 KF-21 보라매 같은 경우에는 이걸 모두 국내에서 하기 때문에 좀 그런 쪽에 좀 주안점을 두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전투기 개발은 전 세계 13번째, 그중에서도 초음속 전투기 개발은 8번째라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다른 겁니까? 네, 초음속이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이제 시속 900km 이상의 굉장히 빠른 속도를 얘기하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항공기 제작 기술도 굉장히 높은 수준을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미 T-50 고등훈련기, 초음속 고등훈련기를 만든 경험이 있고요. 이런 것들이 사실 다 바탕이 돼서 이제 이번에 KF-21 보라매를 이제 만들게 되는데요. 참고로 KF-21 보라매 같은 경우는 최대 속도가 마하 1.81이고 항속거리는 한 2,900km 정도 되는 걸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애플리케이션으로 미니맘께서는 자주 국방시대가 열린 것 같아 반갑습니다. 대단해요 하셨고, 안보라 최영진 이현웅님께서는 우리 그 평론가님께 토니 스타크처럼 지식도 해박하시고 목소리 너무 멋있다고 하시는데 마음에 드십니까? 너무 과도한 걸 해주신 것 같습니다. 아니 저도 그 뭐 육군 만기 제대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공군 상황도 잘 모르고 들으시는 분도 사실 이 전투기에 대해서 잘 모르시잖아요. 우리 국민들 사실 크게 관심도 없으실 텐데 그냥 순수한 국민의 입장에서 한번 여쭤볼게요. 전투기가 지금 우리 기술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세집니까? 그렇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좀 일본과 좀 비교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일본과? 일본도 지금 뭐 새로운 차기 전투기를 만들기 위해서 뭐 여러 노력을 하고 있지만, 사실 좀 국민적 합의가 지금 안 되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습니다. 근데 앞서도 말씀해 주셨지만은 사실 이 KF-21 보라매 같은 경우에는 뭐 엄청난 예산이 들어갑니다. 개발비만 8조 6천억 원이 들어가고. 총 사업비가 뭐 18조 6천억 원에 달하는데 이 때문에 건군 이래 최대 사업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뭐 아시다시피 뭐 국회의 동의라든가 여러 절차들을 거쳤다는 거는 그만큼 국산 전투기를 우리 손으로 만들겠다는 전 국민의 열망과 의지가 담겨 있다고 봐도 이제 무방할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뭐 일본보다 우리가 먼저 이런 국산 전투기를 과감하게 취재했다는 점은 좀 우리가 높게 살 부분이 아닌가 아, 그렇군요. 생각합니다. 예. 저 같은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은데 3838번님. 예전에 헬기 프로펠러 빠진 사고도 있었는데요. 보라매는 안전할까요? 하시면서 미국이나 러시아제 전투기와 맞설 때 이길 수 있을까요? 라고 또 하셨거든요. 예, 이 보라매 같은 경우에는 예. 그 애청자분 말씀대로 사실 국산이라서 좀 불안한 부분도 그런 생각을 가진 분들도 뭐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하지만 이 과거와 달리 우리나라 항공산업이 뭐 선진국에 비지지 않을 만큼 높은 수준으로 올라왔고요. 아직 KF-21 보라매가 첫 비행은 하진 않았지만 예예. 그런 이제 비행 시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위험 요소를 사전에 파악하고 탐지할 수 있는 또 여러 검증 체계들이 지금도 이제 작동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점들을 고려해 보면 물론 뭐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도 전혀 없다라고 얘기할 수 없지만 그러한 가능성을 최소화시키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요. 예. 이 밖에 이제 우리 손으로 우리 전투기를 만들기 때문에 그야말로 대한민국 환경에 맞는 그런 전투기를 우리가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외국 전투기를 구매하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운용 유지 비용, 수리 비용 이런 것들도 사실 외국으로 다 빠져나갈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것들이 다 국내에 남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예산을 많이 절감하는 그야말로 효과적인 그런 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조금 전에 또 질문이 하나 더 있었는데 미국과 러시아 전투기랑 맞서면 이길 수 있겠느냐 이런 질문인데. 물론 이제 그 미국과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항공 선진국이다 보니까 우리가 사실 조금은 이런 격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길 수 있다라고 표현하기보다는 그냥 대등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예예. 이번 전투기 초음속 전투기인데 얼마나 빠른지 좀 궁금하거든요. 예를 들면 서울에서 부산 정도 간다고 봤을 때 몇 분 정도면 돌파할 수 있습니까? 예, 뭐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서울에서 제주도 가는데 한 1시간 정도 이렇게 걸리지 않습니까? 뜨고 내리고 비행하는 데까지. 예. 근데 아마 뭐 지금 아직 비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제가 이제 뭐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대략 한 10여 분이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최대 속도로 만약에 간다 그러면은 뭐 그런 시간 내에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예. 자, 조금 전에 그 단군 이래 최대의 방산 사업이라고 하셨는데 개발 비용만 8조 8천억 원이 들어갔습니다. 이게 무기 개발에 이 정도 비용이 들어갑니까? 예, 그렇습니다. 특히 이 전투기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이제 체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엔진부터 시작해서 기체 그리고 거기에 탑재된 레이더 그리고 항공 전자장비, 무장 등 뭐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들어가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게 됩니다. 사실 이 KF-21 보라매 체계 개발도 원래는 2015년에 이렇게 국산 전투기를 만들겠다고 과거 이제 김대중 전 대통령이 얘기를 한 바가 있는데요. 하지만 이 경제성 논란 때문에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체가 됐고 결국 2015년이 되어서야 이제 본격적인 개발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이 전투기 공개와 함께 또 가격 경쟁력을 이야기하는 의견도 있는데 전투기 자체로만 보면 13번째 개발이고요. 초음속 전투기 중에서도 8번째 개발인데 다른 나라에 수출이 좀 잘 되겠습니까? 사실 제가 희망이 가득 담긴 얘기를 뭐 하고 싶긴 하지만 아직은 이제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제 엄마 뱃속에서 막 나온 아이기 때문에 이제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수출이 잘 된다 안 된다라고 뭐 이렇게 얘기를 드리기엔 좀 이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향후에 우리 공군이 사용했을 때 정말 세계에서 뛰어난 운용 능력을 보여준다라면은 뭐 전 세계 여러 나라가 저희가 굳이 이 마케팅을 안 해도 찾아와서 사려는 노력을 할 겁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또 수출을 위해서는 이런 가격 절감을 지금부터 어떻게 잘 할 것이냐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고요. 또한 지금부터 여러 나라에 대한민국 이런 전투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홍보할 필요도 있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0524번님께서는 보라매 제조사 어딘가요라고 여쭤보셨거든요. 보라매를 지금 체계 개발하는 곳은 한국항공우주산업 하이에서 하고 있고요.
이 밖에 사실 우리나라의 항공 및 방위산업체 대부분이 이 사업에 지금 매달리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단순히 전투기 하나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상당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자, 뭐 국방 기술력뿐만 아니라 수출이나 산업 등 경제적으로 큰 의미가 있는 이 전투기. 저도 소식을 접하면서 굉장히 기뻤는데요. KY로 시작하는 님께서는 연비가 어떻게 되냐고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 글쎄,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방금 한숨 쉬신 것 같은데. 예. 아니, 그게 아니라 제가 이제 그걸 알면은 참 예. 좋은데, 아직 비행을 하지 않았기 그렇죠. 때문에. 지금 지상에만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측면의 자료는 제가 갖고 있지 않아서 뭐라고 이렇게 딱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나중에 또 하늘을 나를 때 한번 저희가 연결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대영 군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본격 문자창 CPR 프로젝트 슬라생 오늘의 상식 퀴즈. 당신은 오늘 어제보다 더 똑똑해집니다. 퀴즈 정답 듣고 퀴즈 듣고 정답 아시는 분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정답 보내주시면 되고요. 정답 맞추신 분들 그냥 저희가 보내드리지 않습니다. 추첨을 통해 상품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퀴즈 잘 맞춰서 퀴즈 정답 잘 맞춰주시고요. 저희가 지금 라디오 청취율 조사 기간이기 때문에 선물도 많은 분께 제공을 해드립니다. 자, 퀴즈 나갑니다. 지난 금요일 공개된 최초의 초음속 국산 전투기 KF-21의 통상 명칭인 이 조류, 이 새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1번 송골매, 2번 보라매, 3번 까투리. 예. 자, 정답 아시는 분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정답 보내주시면 됩니다. 스마트폰 사용하시는 분들은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으로도 정답 보내실 수 있는데요. 선물 소개해드립니다. 정직한 건강식품 전문점 백세라이프에서 활력소 치명 청심단 3천 선물 세트와 로얄 아르간 커넬 오일 선물 세트, 영화 드라마 예능 다큐멘터리 애니메이션을 무제한 감상할 수 있는 마차에서 프리미엄 1개월 이용권, 요리하는 천하장사 박강덕의 감칠맛 나는 국물 해물 디포리 다시팩, 88년 전통의 이탈리아 명품 커피 일리커피에서 프리미엄 스틱 원두커피 세트, 해썹 인증받은 7분 밀키트, 천명 시식평가단이 만든 은금 떡볶이에서 떡볶이 키트 3팩, 착한 세제를 만드는 소다스쿨에서 베이킹소다 선물 세트를 드립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0830번님께서는 이전에 저희 퀴즈 참여하셨다가 선물 받아가신 분인데요. 슬라생 선물 감사합니다. 국물팩 받아서 국수 만들어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슬라생 청취율 1위 기원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자, 모르는 전화 받으시고 라디오 뭐 듣고 있냐 이런 질문 받으시면 YTN 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잘 듣고 있다고 말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선물 소개 22초 걸렸대요. 내일은 20초 밑으로 제가 한번 돌파해 보겠습니다. 초음속 전투기처럼. 예, 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슬기로운 생활을 위한 생활백서, 오늘 경기도 소식 준비했는데요. 인공지능을 활용해 교통체증을 막고 맞춤형 교육 방향을 제공한다면 우리 생활이 어떻게 바뀔까요? 경기도에서 인공지능을 우리 생활에 적용하는 인공지능 실증 사업을 진행합니다. 자세한 내용 경기도 미래산업과 공정식 과장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과장님 나와 계시죠? 네, 미래산업과장 공정식입니다. 예. 자, 경기도의 인공지능 실증 사업 어떤 취지로 진행이 되는 겁니까? 네, 우선 인공지능 내용이 좀 어려워서 설명이 간략히 필요해 보입니다. 예.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공지능이라는 기술은 초연결, 초지능, 초융합으로 일컬어지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이러한 인공지능은 전통산업 그리고 사회 전반의 패러다임을 변화를 촉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에 막대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예. 이렇게 파급력이 크고 중요도가 높은 인공지능 기술은 로봇이나 금융, 자동차, 의료 등 다양한 산업과 융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도시나 스마트 제조, 스마트 의료 등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도민이 체감 가능한 융합 서비스를 실제 현장에 적용해보고 싶었습니다. 이번 사업을 그래서 기획하게 되었고요. 예. 인공지능 기술 기반 융합 서비스가 필요한 도내 공공기관이나 시군들을 도내 인공지능 전문 기업과 연계해드리고 있습니다. 예. 자, 인공지능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해주셨는데 인공지능을 활용한 서비스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겠습니까?
네, 설명을 드려도 진짜 쉽지 않습니다. 이야기가. 예. 제가 의료 분야를 예로 들어서 한번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환자의 생활 패턴을 얻을 수 있는 데이터가 있고요. 예. 환자의 과거가 어땠는지 이력이나 MRI 같은 의료기기의 분석 결과도 있고요. 의사 선생님이 진찰한 결과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치료가를 했는데 병환이 악화됐거나 호전된 결과를 개별적인 데이터를 갖고 있는데요. 이런 개인의 의료 데이터가 축적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걸 활용을 통합적으로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많은 사람들의 개인 데이터들을 학습을 하면 인공지능이 유능한 인공지능 솔루션이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환자의 진찰 결과하고 이러한 학습된 인공지능 솔루션이 만나면 현재 질환의 상태뿐만 아니라 최적의 치료법을 제시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경기도는 작년부터 사업을 추진해 왔는데요. 작년에 실시한 실증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중에 하나가 많은 운전자들이 자신이 원하는 대로 교통신호가 바뀌길 희망합니다. 도로를 운전하다 보면요. 그래서 교통신호 제어 시스템의 성과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예. 기존에는 직진이나 우회전 이런 교통신호가 사람이 정해놓은 순서에 따라서 변화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가는데 직진을 가고 싶은데 사람이 지나가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멈춰 있다거나 녹색불로 인해서 이런 걱정들을 하시는데요. 그래서 최근에 지능형 교통신호 체계가 도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실증한 것도 평택시에서 이런 지능형 교통신호 체계를 실증했습니다. 그래서 평택시에 있는 궁평사거리와 추팔 공업단지 사거리에 있는 3개 교차로에 실증했는데요. 예. 간단히 말씀드리면 교차로마다 스마트 카메라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실시간 교통량을 영상 모니터링합니다. 예. 그래서 현재 사람들이 많이 지나가고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걸 모니터링합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솔루션이 최적의 교통신호를 실시간으로 판단하고 제어합니다. 예. 그래서 사람이 안 다니면 직진을 많이 주고 사람이 많이 다니면 빨간불을 많이 주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교통 분석을 통해서 저희가 평균 속도를 약 27% 정도 개선한 효과가 있습니다. 예. 인공지능 굉장히 좀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설명을 잘 해주셔서 이해가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인공지능이 활용되고 있는데 올해는 몇 개 서비스를 발굴해서 좀 지원하실 계획이신지요? 네, 작년 말에 저희가 경기도청이나 도내 공공기관, 도내 시군들 대상으로 수요를 조사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인공지능 기술이 활용 가능한 융합 서비스까지를 노출했는데요. 크게 5가지 이제 후보를 두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환경 분야인 빗점오염 저감시설 실시간 작동 감시 시스템 어렵습니다. 네, 챗봇을 이용한 민원 상담 서비스, 행정 보안을 위한 보안 감지 시스템, 예. 국방 행정을 위해서 군사회의 지원 시스템, 바이오 빅데이터 기반 실증 지원 시스템 총 5가지를 압축했고요. 현재 기업 공모 중입니다. 다양한 평가를 거쳐서 3개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예. 자, 오늘 시간이 벌써 이렇게 다 돼서 다음번에 저희가 한 번 더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경기도 미래산업과 공정식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네, 오늘 많은 분들께서 역시 참여를 하고 계신데요. 문자를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4306번님께서는 이 정답을 보내주시면서 정말 문자도 많이 보내고 소개도 많이 됐는데 상품하고는 인연이 없나 봐요. 그래도 전화 오면 슬라생 외칠게요 라고 하셨습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전화 왔을 때 슬라생이라고 하면 안 되고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이라고 풀네임을 말씀해 주시면 되고요. 이분 선물 드릴게요. 예. 저희 제작진이 좀 뭐랄까요? 이렇게 칼 같습니다. 예. 본인 마음에 안 들면 뭐 선물도 안 주고 하는데 선물 드리겠습니다. 3924번님 역시 정답 보내시면서 선물 주대용 슬라생 화이팅 하셨는데 이게 애교를 이분도 드리고 자, 많은 분들께서 역시 보내주시고 계시고요. 3366번님께서도 역시 정답 보내시면서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자주 국방에 초석을 놨습니다. 다시 한번 개발팀의 격려와 축하를 드립니다라고 하셨고요. 6118번님 드디어 우리도 자주 국방이 되나요? 5579번님 국산화 개발로 안보와 수출에 큰 이바지가 되리라 기원합니다. 8467번님 우리나라 기술력이 많은 발전을 이뤘네요. 감개무량합니다라고 또 하셨고요. 이기선샹님께서는 정답 4번 볼매. 이런 거 좋다. 57분 날씨와 교통 정보 듣고 11시 정각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2부 생활에 도움이 되는 숫자 뉴스로 시작합니다. 먼저 첫 번째 숫자는 10입니다. 오늘부터 실내 공간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1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에 따라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관계없이 모든 실내에서 마스크를 항상 착용해야 합니다. 한편 정부는 오후 5시쯤 거리두기 조치와 그 밖의 보안 대책을 담은 특별 방역 대책을 발표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YTN 라디오와 함께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숫자는 10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오늘 정부의 방역 지침과 별도로 적용할 서울형 거리두기의 윤곽을 밝힐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해 업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맞춤형 방역수칙 의견 제출 요청 공문을 보냈는데요. 공문에서 시가 제안한 내용은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는 오후 5시부터 밤 12시까지, 홀덤 펍과 주점은 오후 4시부터 11시까지, 식당, 카페는 기존대로 영업을 허용하는 안이라고 합니다. 다만 오후 시장의 방안에 방역당국이 우려를 표명한 만큼 구체적인 안을 확정하기까지는 시간이 조금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 숫자는 2조입니다. LG 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 전기자동차 배터리 분쟁이 713일 만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시한을 하루 앞두고 합의를 이뤘는데요. SK가 LG의 영업비밀 침해에 따른 합의금 2조 원을 물어주는 것으로 국내외에서 진행한 관련 분쟁을 취하하고 앞으로 10년간 추가 쟁송을 하지 않기로 합의했습니다. 마지막 숫자는 3입니다. 이 벚꽃철은 일찍 끝났지만 미나리철은 끝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오프닝에서도 전해드렸죠. 영화 미나리의 배우 윤여정이 2021 영국 아카데미 시상식에서도 여우 조연상을 수상했습니다. 이번 수상으로 윤여정은 오스카 바로미터로 불리는 3대 유령 영화 시상식인 골든글러브, 미국 배우 조합상, 영국 영화 아카데미에서 모두 여우 조연상을 차지했는데요. 전문가들은 엄청난 이변이 없는 한 오스카 트로피 역시 윤여정 품에 안길 것이란 관측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미나리 삼겹살입니다. 지금까지 생활에 도움이 되는 숫자 뉴스였습니다. 네, 세계의 음식과 문화를 찾아 이야기 나누는 슬기로운 탐식 생활 시간입니다. 하루에 커피 얼마나 드시는지요? 지난해만 20세 이상 국민들이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로 결제한 금액 중에 국내 7대 커피 전문점의 결제 금액만 약 3조 9천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2011년 커피 시장 규모가 약 3조 원이었다고 하니까 비교하면 엄청난 성장인데요. 자, 그만큼 커피는 우리 일상 속 중요한 소비 중 하나가 됐다는 겁니다. 아바라, 얼주가 같은 신조어까지 등장을 했습니다. 자, 오늘 탐식 생활에서 커피향이 느껴지는 여러 도시의 카페로 여행을 떠나보려고 하는데요. 익숙한 음료가 됐지만 아직도 카페 메뉴판 앞에 서서 한참 고민해야 했던 분들께 메뉴 선택 팁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함께 이야기 나눌 분 모셔보죠. 탐식 수필의 저자 정상원 셰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랜만에 나오셨네요. 네, 지난번에 안 계셔가지고.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제가 또 안 나온 날을 또 기억을 하시는군요. 저희가 늘 퀴즈를 드리는데 우리 셰프님께서도 퀴즈 잘 들으시고 힌트가 가능하시다면 힌트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네. 지난 금요일 공개된 최초의 초음속 국산 전투기 KF-21의 통상 명칭인 이 조류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새입니다. 1번 송골매, 2번 보라매, 3번 까투리. 네, 음악. 예. 까투리. 예. 자, 정답 아시는 분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또 유튜브 댓글창으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자, 셰프님 혹시 힌트가 가능하실까요? 네. 보기 잘 들었는데요. 예. 네, 특히나 3번. 예. 이 어려운 동북아 상황 속에서도 참 보란 듯이 좋은 그 결과물을 내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예. 뭐 그렇게 좋은 힌트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혹시 새를 가지고 또 음식을 먹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네. 혹시 뭐 좋아하는 조류가 있으십니까?
매를 가지고 음식을 하지는 않겠지만 않죠? 보통 이제 예. 닭고기 요리를 제일 많이 하지 않나 싶기는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좀 커피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그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마시는 음료 중에 하나가 이 커피일 것 같습니다. 네. 앞서 잠깐 언급을 했는데 뜨아, 아바라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혹시? 아는 이제 아이스 아메리카노, 뜨아는 뜨거운 아메리카노. 예. 아바라는 모르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 아이스 바닐라 라떼. 그렇죠. 이 저마다 줄임말들도 쓰시는 분들이 좀 다르게 쓰셔가지고 예. 최근에는 이 바리스타들도 주문 받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라고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셰프님은 언제 어떤 커피를 좀 즐겨 드십니까? 저는 드립 커피 많이 먹는 편인데요. 예. 아무래도 요리하고 그 커피도 많이 연결이 되어 있다 보니까요. 그 지역에 있는 커피들, 세계 여러 가지 커피들 많이 먹는 편입니다. 예. 보통은 이제 보통 블랙이라고 할 수 있는 다른 거 넣지 않고 한 잔 먹고요. 또 그 지역에서 추천해주는 특이한 커피 한 잔 먹고 이렇게 먹습니다. 보통 그 어느 시간대 드세요 커피를? 크게 관여하지는 않는데요. 아침에 한 잔 먹고요. 식사 끝나면 또 한 잔 먹고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예. 저 같은 경우는 이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끝나면 이제 커피를 먹는데, 네. 제작진 때문에 좀 스트레스가 있어서, 딱 끝나면 그 해소하기 위해서 시원한 커피 한 잔 먹거든요. 예. 네. 오늘 세계 여러 도시 그 카페로의 여행을 또 준비했잖아요. 네. 일상 속에서 커피가 또 직장인들의 아침을 여는 활력제가 또 여행지에서는 테라스에 앉아서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출근하는 사람들 바라보는 또 특권이 되지 않습니까? 네. 예. 커피 하면은 가장 이탈리아가 먼저 떠오르고 뉴욕도 생각이 나는데 프랑스도 떠오르고요. 각 나라 그 도시마다 커피 마시는 문화 차이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네. 최영진 아나운서님 그 커피 한 잔 하실래요? 이렇게 질문을 들으면은 뭐 라떼나 아메리카노 같은 평소에 자주 드시는 커피가 딱 연상되시나요? 아니면은 그 나한테 커피 마시자고 한 사람하고 무슨 얘기를 해야 되나 이런 것들이 연상이 되시나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 저는 후자입니다. 네, 우리나라 사람들은 커피 한잔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가서 뭔 얘기하지? 어떤 대화를 해야 되나? 또 그 사람하고 보낼 시간들에 대한 뭐 설레임 이런 것들이 먼저 생각이 날 것 같은데요. 이 반면에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커피 자체에 좀 더 집중을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은 또 그 대화에 그렇구나. 집중을 한다면 이탈리아 사람들은 좀 더 커피 자체. 프랑스 사람들은 카페라는 공간에 더 집중을 하지 않나 생각이 돼요. 인문학의 요람이 되었던 카페에 대한 프랑스 사람들의 애정이 또 있는데요. 카페라는 말이 이 불어로 커피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또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걸 보면은 프랑스어 카페는 좀 더 공간의 의미를 많이 담고 있지 않나. 영국 같은 경우는 또 그 산업화에 굉장히 역군이었던 나라인데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커피 브레이크, 티타임에 쉼표에 좀 더 집중을 하는 경향도 있는 것 같고요. 확실히 그 커피 그리고 어떤 커피 마시는 공간 카페라든지 나라마다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우리가 이런 커피를 언제부터 마셨나요? 커피 같은 경우는 커피의 역사는 굉장히 깁니다. 제일 처음에 커피가 아프리카 에티오피아에서 처음 발견되었다고 얘기를 하고요. 아랍을 거쳐서 예멘에 이야기가 나오고요. 거기에서 이슬람에서 또 기독교 국가들이 있는 유럽으로 전래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과정 속에서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들을 많이 남기게 됩니다. 이 나폴레옹 같은 경우도 굉장히 유명한 커피 애호가였었는데요. 이 나폴레옹이 스스로 대륙봉쇄령을 내리면서 역으로 이제 커피 수입이 안 되는 거죠. 이 커피가 없어서 졌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만큼 커피가 없어서 힘을 많이 못 냈다고 합니다. 이 커피가 수입이 안 되면서 이 나폴레옹 군대가 치커리 뿌리를 다려가지고 그게 검은색 물이 나오거든요. 또 맛도 커피랑 비슷합니다. 요거를 마시면서 전투를 치렀다라는 이야기도 나오니까 치커리 커피가 등장을 한 거군요. 네네. 지금도 마시는 곳들이 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커피의 시작은 아프리카 에티오피아인 거죠? 네네. 그러면 처음으로 커피 마신 사람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마셨을까 이게 또 궁금하기도 한데 약간 쓰잖아요, 사실. 네, 커피를 처음 마신 사람이 여러 가지 뭐 전설들이 있긴 하지만 그러니까. 에티오피아에서 염소를 키우는 목동 칼디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해요. 그래서 카페 이름이나 커피 브랜드명에 칼디라는 이름들이 종종 들어가곤 하는데요. 이 칼디라는 목동이
염소가 빨간 열매를 먹고 당시에는 이제 커피인지 몰랐으니까 예. 커피가 체리가 이제 빨간색이거든요. 굽기 전에는. 요거를 씹어 먹고 아작아작 먹은 염소들이 기분이 좋아져가지고 예. 펄쩍펄쩍 뛰면서 춤을 추는 것을 이렇게 봤다고 합니다. 염소가 춤을 췄다고요? 네, 뭐 그렇다고 하네요. 그래서 자기도 이걸 먹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기분이 좋아지고 네, 자기도 춤을 추게 되더라. 그래가지고 당시에 이제 이 지역이 아랍의 이슬람 교도의 그 도시였는데요. 여기 수도사들한테 보여준 거죠. 그랬더니 수도사들이 이거 악마의 열매다 하면서 불에다 던졌대요. 태워버리려고. 불에다 태웠더니 향긋한 냄새가 또 나는 거예요. 불에 태웠더니 오히려 더 향긋한 냄새가 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커피를 덮어서 마시기 시작했다라는 전설이 또 내려옵니다. 굉장히 좀 흥미진진한데 그렇게 시작된 커피가 지금까지 좀 온 거잖아요. 네. 유럽 각 도시에는 예술가들이나 또 유명인들이 찾던 카페도 있지 않습니까? 네네. 가보셨어요? 혹시? 네, 뭐 여러 카페들 많이 다녀보기는 했었는데요. 이 카페라는 곳이 처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아랍에서 오스만을 거쳐서 지금의 터키의 이스탄불이죠. 네, 이스탄불을 거쳐서 유럽으로 전래가 되게 되는데요. 이 유럽에서는 또 마찬가지로 아랍의 문화가 들어온 거니까 기독교에서 또 반대를 하기도 했었죠. 그러면서 이것들이 이제 또 악마 열매다 같은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이 파리나 뭐 또 이탈리아의 여러 도시들을 중심으로 그 인본주의가 발달하면서 이 카페들이 굉장히 많이 발달하게 됩니다. 파리 같은 경우는 이제 프로코프라고 하는 웨이터의 이름을 딴 최초의 바리스타 카페가 등장을 하면서 다양한 커피 문화들이 또 발전을 해 나가게 되고요. 0719번님 좋아하는 드라마에서 주인공이 이탈리아에서 아메리카노는 구정물이야라고 해서 충격이었어요. 저는 아침마다 구정물 원샷 하거든요. 사실인가요? 라고 하셨는데 이탈리아 커피는 좀 어떻습니까? 이탈리아에서 아메리카노 잘 안 먹죠. 네, 제가 이탈리아에서 피렌체 방향으로 이렇게 여정을 이어가다가 조그만 마을에서 한번 식사를 한 적이 있어요. 우리로 치면 양촌리족 같은 느낌이었는데 논두렁도 있고 시골 마을이었는데 의외로 뭐 미슐린 스타 아주 고수가 숨어 있는 레스토랑에서 우연히 식사를 하게 됐는데 식사를 잘 마치고 이제 그 점심 식사를 했거든요. 점심 식사를 했고 아침에 이탈리아였기 때문에 에스프레소 한 잔을 마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메리카노 연하게 한 잔을 마셔야겠다 생각을 하고 식사 마친 다음에 연하게 아메리카노 한 잔 주십시오 했더니 거기 이제 아마 여주인이었던 그 분이 정색을 하면서 나는 아메리카노 평생 마셔본 적이 없어. 도대체 뭘 달라고 하는 거야. 약간 시골 마을이기도 했으니까 도시도 아니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억지로 아메리카노를 못 먹고 에스프레소를 한 잔 더 마셨는데 또 그 이탈리아 식사 한 뒤에는 또 잘 어울리더라고요. 그렇군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탈리아 사람들은 커피에 대한 자부심이 워낙 강해서 그러니까요. 원하는 커피를 잘 안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좀 궁금한 내용인데 뭐 전 세계 커피 브랜드라고 하면 이 스타땡땡 있지 않습니까? 네네. 전 세계마다 맛이 많이 다른가요? 커피 맛들이 어떤 원두를 쓰느냐에 따라서도 좀 달라지고요. 그 나라마다 어떻게 커피를 또 내려서 먹느냐에 따라서도 맛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탈리아가 에스프레소 머신을 만든 나라기도 하고요. 에스프레소로 내리는 커피는 이탈리아가 가장 맛있다라고 표현을 많이 합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는 드립 커피를 또 좋아하기도 해요. 드립 커피를. 네네. 자, 우리나라에서는 커피의 역사와 함께 떠올리게 되는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고종인데요. 네, 커피하면 고종. 커피하면 고종. 최초의 커피 애호가 고종이 맞습니까? 커피를 처음 마신 사람들은 아마 개항기 시대의 외국인들 그리고 그들을 이제 접객했던 사람들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 뭐 애호가들도 그 전에도 있었겠죠. 하지만 고종이 커피 마셨다 그러면은 다른 이름을 들이대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 시대에 커피를 좋아했던 가장 유명한 인물이 고종 황제가 아닐까 생각이 되고요. 이 고종 황제 하면은 처음에 커피를 마시게 된 이유가 이 아관파천 1896년이죠. 이 아관파천 당시에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한 고종 황제가 이제 러시아 공사 베베르의 권유로 커피를 처음 접하고 이 손탁 여사가 손탁 호텔이라고 지금도 그 터가 남아 있는데요. 사실은 한국 이름 같은데 이분은
그 러시아계 독일계 러시아인입니다. 앙투아네트 손타크 정도 될 텐데 한국 이름하고 비슷해서 손탁 여사라고 부르는데 사실은 미스 손타크가 됩니다. 이분이 이제 그 손탁 호텔에서 정동구락부라고 하는 카페 다방을 운영을 했어요. 그러면서 고종 황제가 이제 덕수궁에 정관원이라는 지금의 카페를 만들어서 이 손탁 여사의 커피를 많이 마셨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뭐 커피 애호가로 잘 알려졌던 고종인데 한국에서도 참 많은 변화를 겪었습니다만 지금은 아마 아메리카노를 가장 많이 마실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에서 아메리카노 본격적으로 언제부터 마시게 된 겁니까? 우리나라 커피 들어온 거는 개항기 시절부터가 되겠죠. 외국의 문물들이 그때 들어왔으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한국 전쟁을 겪고 또 어려웠던 시절에 있어서는 그 다방이라는 곳이 커피를 중심으로 한다기보다는 여러 예술가들이 사상을 교류하고 할 수 있는 공간들이 없었으니까. 그렇습니다. 뭐 항림다방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만연했었는데 80년대 이 다방이라는 문화들이 단순하게 교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커피를 마시고 또 여러 가지 비즈니스를 하고 하는 공간들로 많이 재탄생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처음 우리가 할리 땡 커피 강남점이 제일 먼저 들어와요. 1998년이고요. 그러니까 2000년이 다 돼서 이 아메리카노들이 마시기 시작해진 게 되고요. 1999년에는 이제 스타땡이 이화여 대점을 처음으로 오픈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먼 역사는 아니네요. 네네. 얼마 전 일입니다. 그 전에는 이제 다방에서 마시는 모닝 커피, 심지어 블랙 커피에다가 계란 노른자를 넣어서 마시는 이런 커피들이 만연했었고요. 과거에는 그 블랙 커피에 계란 뭐 쌍화탕입니까? 네, 그 모닝 커피라고 하는 것들이 거기다 계란 넣어 먹었어요. 네, 그 밀크 커피도 아니고 블랙 커피에다가 달걀 노른자를 넣어서 먹었던 시절이 불과 한 20-30년 전입니다. 저는 커피 맛을 잘 몰라요. 그래서 뭐 어디 가나 늘 아이스 아메리카노 시켜서 참 맛있게 먹는데 제가 먹어본 커피 중에 가장 맛있는 건 아무래도 봉다리 커피잖아요. 맥땡 커피. 셰프님도 그 인스턴트 믹스커피 드십니까? 8673번님의 질문이긴 한데. 놓고서요. 땀 좀 흘리고 목 좀 타면은 이 달달하게 해서 내려서 먹습니다. 믹스 커피를. 네네. 맥땡 커피. 저는 이 맥땡 커피 냉커피로 먹으면 그렇게 맛있더라고요. 네, 시원하게 먹으면 맛있죠. 예전에 한 손님이 누구였냐면은 이 맥땡 커피를 광고했었던 한석규 배우가 식사를 하시고 나지막하게 부르더라고요. 여기요. 커피 한 잔 주실래요? 라고 이제 한석규. 죄송합니다. 이게 한석규입니까? 죄송합니다. 그때 이 커피를 뭘 드려야 되나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떠오르는 게 이제 커피 믹스가 떠오르긴 했었는데 이 사이사이에 정말 프림과 설탕이 가득 들어있는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시는 저희 방송에서 성대모사는 지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은 좀 많이 익숙해졌지만 아직도 그 카페 메뉴판 앞에 서면은 어쩔 수 없이 그 아메리카노만 시키는 분들도 있어요. 메뉴가 너무 많은데 정리를 좀 해주세요. 이 집회에서 드시는 커피들 보면은요, 에스프레소를 기본으로 만듭니다. 압력을 가해가지고 이탈리아어로는 빠르다라는 말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에스프레소 기압을 높여가지고 30초 만에 아주 진한 커피를 추출하는 에스프레소를 뽑아서 여기서부터 이제 다양한 커피들이 시작이 됩니다. 그 에스프레소는 아주 진한 커피가 될 거고요. 아메리카노 제일 많이 드실 텐데요. 그렇습니다. 아메리카노는 따뜻한 물을 넣은. 이 아메리카노가 유럽에서는 마시기가 힘들어요. 이 아메리카노라는 걸 마시질 않고요. 거의 없나요, 유럽에는? 네. 그 연한 커피를 먹고 싶으면 이탈리아에서는 카페 룽고. 아메리카노를 물을 많이 넣어가지고 물을 섞는 게 아니라 물을 많이 넣어서 추출을 하는 커피들인데요. 프랑스에서는 카페 알롱제라고 부릅니다. 이게 이제 연한 커피를 먹고 싶다 그러면 이탈리아에서는 카페 룽고를 달라고 하면 되고요. 프랑스에서는 카페 알롱제, 뭐 같은 말입니다. 길게 내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아메리카노 말고 좀 아메리카노를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제 주위에도 많아요. 아메리카노 말고 믹스커피처럼 좀 달콤한 커피가 좋다. 이런 분들은 뭘 시켜야 됩니까, 가서? 달콤한 커피 하면은 여러 이름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카페 라떼, 카페 오레, 카푸치노, 마키아토 이런 이름들이 있는데요. 아이스 카라멜 마키아토. 네네. 이 커피들은
대부분 우유를 이제 섞는 커피들입니다. 우유를 섞고 뭐 시럽을 또 자기가 원하는 만큼 넣을 수 있을 텐데요. 약간 차이점을 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린다면은 라떼 같은 경우는 이탈리아 말이에요. 그래서 에스프레소에다가 우유를 넣어서 만드는 커피를 라떼라고 부르고요. 카페 오레는 또 불어입니다. 그래서 에스프레소가 아니라 아까 프랑스는 드립커피 좋아한다고 했는데요. 손으로 내린 핸드드립에다가 우유를 넣는 거 보통 오레라고 합니다. 사실 명칭은 똑같은 말이에요. 우유를 넣은 커피다라고 보는 거고요. 카푸치노 같은 경우는 카푸치노 하면 생각나는 게 휘핑크림이 올라가 있고 거기 시나몬 가루 이렇게 뿌리는 거를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나라의 카푸치노하고 이탈리아 카푸치노 조금 또 다릅니다. 우유 거품을 이용을 하는데요.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요. 거품을 가지고 외투에 달린 후드가 카푸치노란 뜻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자 모양으로 이렇게 거품을 만든 걸 카푸치노라고 부르고요. 자, 뭐 잘 정리를 해주고 계신데 지금 보이는 라디오 유튜브 1,400명을 돌파를 했고요. 지금 뭐 애플리케이션으로도 한석규 성대모사 대박이었다고. 아무래도 성대모사 덕분에 지금 1,400명을 넘어선 것 같거든요. 다시 한번 좀 부탁을 해도 될까요?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네. 여기요. 커피 한 잔 주실래요? 네, 죄송합니다. 진짜 웬만하면 저도 이렇게 제가 리액션 잘해드리는 진행자 중에 한 명인데 웬만하면 좀 비슷하다고 할 텐데 일도 없어 일도. 네. 무리수를 둔 것 같아요. 네. 자, 시간이 어느덧 커피 얘기하니까 커피 향도 좀 나는 것 같고요. 네네. 벌써 점심 먹고 커피를 또 드시러 가야 되는 시간, 이제 점심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데 자, 마지막으로 좀 질문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사실 여행 못 간 지가 꽤 됐지 않습니까? 네네. 이 도시에 가면 이 커피를 좀 마셔야 된다 이런 추천 메뉴도 있습니까? 커피의 이름에 들어간 그 비엔나 커피. 비엔나. 네, 비엔나 커피도 굉장히 유명하고요. 또 제가 경험했던 것 중에서는 조금 특별한 게 아까 말씀드렸었던 그 치커리 커피가 프랑스 커피. 북부에 가면 아직도 있는 거구나 진짜. 슈티 커피. 이 동네는 맥주도 슈티고요. 뭐 그 옷도 슈티라고 하고요. 모든 걸 슈티라고 부르는데 우리 아랫지방에 가면은 이제 거시기 하잖아요. 뭐 가위도 거시기가 되고 모든 것이 거시기로. 거시기 좀 갖고 와봤나 뭐 이런. 네네. 이게 슈티라고 하는 말이 프랑스 북부 사투리로 거시기 정도에 해당하는데요. 이 슈티 커피라고도 부르는 이 치커리 카페인이 없는 그 민들레 비슷한 그 치커리로 만든 뿌리로 만든 커피 굉장히 재미가 있고요. 부다페스트에 또 뉴욕 카페라고 하는 거기에는 쇼콜라쇼 따뜻한 그 초콜릿도 굉장히 유명하고요. 아니 오늘 저기 셰프님하고 얘기 나누니까 여행 가고 싶어요. 네. 지금 프랑스 같은 경우도 완전히 셧다운 상태이고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코로나19 때문에 참 안타까운 일들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짧게만 질문 드릴게요. 3533번님 유명하다는 바리스타를 찾아가면 제 입맛에는 거의 대부분 신맛이 나더라고요. 전 구수하고 진한 맛이 좋은데 산미가 있어야 고급 커피인지 궁금해요라고 하셨거든요. 신맛, 좀 산미가 있는 게 고급 커피입니까? 네, 커피를 이제 덕는 과정, 로스팅을 하는 과정에서 얼마만큼의 산미를 만들 것인가, 또 두꺼운 맛을 만들 것인가들에 대해서 바리스타들이 로스팅하는 과정에서 그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좀 산미가 있는 커피들을 고급 커피라고 많이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일본에서의 그 문화들이 조금 더 많이 들어온 경향이 있는데요. 꼭 산미가 있는 커피가 좋은 커피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 유명한 세계적인 커피 모카 아시잖아요. 카페 모카 같은 경우는 초콜릿 맛이 납니다. 달달한 맛도 나고 진하게. 그 밸런스를 잘 만든 커피가 좋은 커피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커피 얘기 여기까지 나눠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탐식수필의 저자 정상원 셰프였습니다. 네, 오늘 정답은 2번 보라매. 국산 전투기 KF-21의 통상 명칭은 KF-21 보라매 전투기였습니다.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문자로 제작진이 보내드릴 테니까요. 참여해주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자, 오늘의 점심 메뉴 샌드위치 커피입니다. 폴킴의 커피 한잔 할래요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립니다. 내일 더 알찬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최영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